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오늘 준디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행 얘기를 좀 실컷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영하 작가님이 쓴 올해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몇 년인가요 벌써 2년 넘게 다들 해외여행도 못 가고 답답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거리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행 얘기를 진짜 많이 해보면 즐겁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김영하 작가님이 실제로 시칠리아로 여행을 갔던 그 여행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프롤로그 정도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읽고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언젠가 시칠리아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인생은 길지 않다. 과거에 쓴 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쓸 때의 느낌은 아직 생생한데 판권면에 들춰보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고 15년 전이다. 그런 책들은 마치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로 보내온 메시지 같다. 운이 좋아서 나는 아직도 작가고 글을 쓰며 먹고 살고 있지만, 이 책을 쓰던 때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편집자로부터 받은 교정세 속에 나는 아내와 함께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칠리아를 여행한 우리는 2년 반쯤을 해외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되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밴쿠버와 뉴욕에 가서 살게 될 것도, 심지어 귀국 후 부산에서 또 3년을 살게 될 것도.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쓰인 1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던 해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출시된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경험한 마지막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맵도 트립 어드바이저도 호텔스닷컴도 없던 시절, 우리는 현지에 도착해 그날 밤에 묵을 호텔을 공중전화로 예약했다. 렌터카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종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 우리는 종종 이상한 길로 접어들어 헤맸고 일정에도 없던 곳에 가서 머물렀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지 10년. 이제는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예약하고 유튜브로 미리 살피고 다른 여행자의 리뷰를 꼼꼼히 본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놀라운 발견을 거듭하던 그 시절의 여행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젊었다. 그리고 겁이 없었다. 저는 이 프롤로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만 읽으면은, 그쵸, 당장 이 책을 좀 사서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좀 시칠리아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김영하 작가님이 사실 모든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된 부분도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과정과, 그리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읽으면서 저희도 실컷 여행 얘기하고 즐겁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물질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순수한 힘으로 보았다.
힘이 커지면 어른이 되고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 죽는 것이다. 힘은 좋은 공기와 물,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강해지고 반대의 경우 약해진다. 권력자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또 그 힘을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훌륭한 인간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잘 지나가도록 자신을 열어두는 사람이다. 하나의 사상이 나라는 필터를 거쳐 한 권의 책이 되고 한 곡의 음악이 나라는 필터를 거쳐 아름다운 문장이 된다. 이럴 때 나의 힘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진다. 모든 것이 막힌 것 없이 흘러가며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생성하게 될 때 인간은 성숙하고 더욱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진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저도 책밤에서 여러분들과 벌써 4번째 만남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에피소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한한 게 아니라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전부 다 꺼내놓기에는 힘들겠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은 좀 아껴둬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글을 보고 나서 그냥 나를 말 그대로 거쳐가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생각이나 좋은 경험이 있다면은 그냥 나를 거쳐서 내가 그걸 입 밖에 내서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에너지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여행과 관련된 저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과감 없이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게끔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가님 떠나게 되고요. 3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아내분과 시칠리아를 떠나기 전에 이전에 이제 다큐멘터리 때문에 시칠리아를 한번 갔던 그 첫 만남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39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겨울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한 다큐멘터리 PD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EBS에서 새로운 여행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찍으러 함께 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어디를 가야 하는 거냐고 물으니 그건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는 이대 앞에 한 커피집에서 만났다. 그는 거칠게 들판에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에 가는 주름들, 뺨을 가로질렀다. 처음에 그는 검은 꽃의 무대인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이미 거기를 2번이나 길게 다녀온 데다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럼 혹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 없었어요? PD가 물었다. 시칠리아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 같았다.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시칠리아에 가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 거긴 어쩐지 내가 영원히 갈 수 없는 곳, 그린란드나 남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시칠리아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시칠리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들 뿐이었다. 그곳은 대부의 돈 코를레오네의 고향이고 시네마 천국의 토토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살고 있으며 거친 사내들이 배를 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러 떠나는 곳이다. 팔레르모라는 도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것. 평론가 김연이 90년대에 시칠리아의 암소라는 평론집을 냈다는 것 정도가 내가 그 섬에 대해 아는 것 전부였다. 약간 운명 같아요. 이렇게 시칠리아를 떠나게 되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처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줄 테니까 혹시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얘기하실 건가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사실 설렘이고 상상이죠. 근데 어디든 좋아요. 비용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당장 떠날 수 있게끔 다 도와줄 테니까 어디로 여행 가실래요? 하면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도 어디로 떠나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진짜 꼭 가보고 싶은 데들, 심지어 또 거기를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곳들을 항상 좀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저는 만약 이런 기회가 오면은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피렌체는 아니고요. 해마다 11월에 피렌체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렌체 국제 마라톤 대회는 제가 이제 그 TVN에서 했던 런이라는 이제 예능에서 그 지성님이랑 이제 여러 배우님들의 그 대회를 참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던 이제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 이런 기회를 주면은 피렌체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제 우여곡절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53페이지부터 있던 소프레소 에스프레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리파리라는 시칠리아 안에 있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겪었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88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기묘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그저 그리스인들이 바다를 사랑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이왕 힘들여 극장을 지을 거라면 바다가 보이는 데가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고향이 그랬으니까. 아테네가, 코린트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이민자들은 자기가 살던 곳과 비슷한 곳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시칠리아를 떠난 이민자들도 바다가 있는 뉴욕, 그것도 서민 맨하튼에 정착했고 지평선만 보고 살던 독일 중부와 체코의 이민자들은 미국의 중부에 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스식 극장은 그들의 후예를 자임했던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비슷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아시아의 몇몇 대학에도 이런 형태의 극장이 있다. 내가 다닌 대학에도 7,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큼지막한 반원형 극장이 있다.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멀리 신촌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이 극장을 우리는 노천극장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에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응원 연습 같은 학교의 중요한 행사가 치러졌다. 우리는 모두 그 극장을 사랑했다. 노래를 부르면 서로 잘 들렸고 함성을 지르면 서로의 가슴이 울렸다. 무엇보다 그 극장에 모여 있노라면 우리가 비슷한 사상과 지향을 지닌 동질적 집단이라는 확신이 절로 들곤 했다. 나는 노천극장에서
그 대학의 응원가와 율동을 배웠는데 그 순간의 행복감은 잊혀지지 않는다. 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낯선 이국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이국에 이제 반원형 극장을 들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있던 그 노천극장을 떠올리고 그 노천극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약간 회상이 젖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뭐랄까 그런 이국적인 순간에 익숙함을 떠올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경이로운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행을 하다가 이곳은 분명히 이국적인 곳인데 어딘가 내 옛날의 추억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라는 추억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약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저 대학생 때 이제 그쵸 영국 안에 있는 웨일즈를 혼자 여행을 했는데 그 안에 헤이온 와이라는 도서관 마을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들어가면은 지도를 한 장 받을 수 있는데 집마다 번호가 적혀 있고 다 취급하는 도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고책을 팔고 있는 집들인데 뭐 1번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문학, 뭐 2번 집 같은 경우에는 잡지, 3번 집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번호마다 번호도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집도 진짜 많고. 왜냐면 마을이 통째로 다 도서관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책을 읽다가 또 진짜 보물처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집 뭔가 책들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돈이 얼마 없었지만 되게 뭔가 그 마을을 갔을 때 기념으로라도 책을 좀 많이 사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 시집이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노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다가 원하는 것들 사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집을 지키고 계셨던 점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점원분과 한참을 서서 시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저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게 약간 확실히 지적 교류가 일어나서 그런지 거기가 영국이구나라는 거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제가 다니던 대학가에 있는 어떤 서점에서 서점 주인 아저씨랑 같이 너무 기쁘게 이제 여러 문학과 시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그 순간처럼 그냥 그분과도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사라지면서 뭔가 되게 익숙함을 느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김영하 작가님께서 계속 이제 여행을 떠나고 이제 뒷부분에 살짝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몇 부분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2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파트인데 이 말은 사실 모든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예, 약간 죽음을 항상 기억을 해라. 그리고 이 순간에 즐겨라.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 시칠리아 섬이 어떤 섬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나와 있는 소개글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살짝 읽어볼게요. 왜냐면 저희는 오늘 랜선으로 시칠리아를 간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시칠리아 얘기가 나왔을 때 시칠리아가 어떤 섬이래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칠리아는 삼각형의 섬이다. 삼각형의 세 변은 각각 유럽과 그리스와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있다. 등을 돌린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섬. 그것이 시칠리아다.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쪽에 팔레르모가 있다. 그리스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메시나에서 시코사까지이고 아그리젠토나 젤라는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다. 시칠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각 도시들이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을 닮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시칠리아가 삼각형 모양의 섬이고
각각 세 편이 유럽, 그리스,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러면은 진짜 여행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왜냐면 시칠리 한 곳만 가더라도 거기서 유럽, 그리스, 아프리카를 다 느끼고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여행할 때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이 섬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행을 쭉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만 살짝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296페이지입니다. 네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라. 돌아보면 지난 시칠리아 여행에서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간 여행에서 그 어떤 것도 흘리거나 도둑맞지 않았다. 이번 여행에서는 운이 좋았던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는 다시 짐을 점검해 보았다. 있을 것들은 모두 있었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서울에 있었다. 전광판을 보며 나는 지난 세월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편안한 집과 익숙한 일상에서 나는 삶과 정면으로 맞짱 뜨는 야성을 잊어버렸다. 의외성을 즐기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처한 자신을 내려다보며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감각도 잃어버렸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나날들에서 평화를 느끼며 자신과 세계에 집중하는 법도 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골똘히 생각할 필요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어린 날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의의 날, 건달의 세월을 견딜 줄 알았고 그 어떤 것도 함부로 계획하지 않았고 낯선 곳에서 문득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새삼 깨닫고 놀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변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비슷한 옷을 입고 듣던 음악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느새 그토록 한심해하던 중년의 사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아니, 애써 외면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젊게 생각한다는 것은 늙은이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늙은이들은 걱정이 많고 신중하여 어디로든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과 정신을 이제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 젊은이들은 자신의 취향도 내세우지 않으며 낯선 곳에서 받는 새로운 감흥을 거리낌 없이 아무 거부감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 더 이상 호기심을 느끼지 않게 되는 과정이다. 호기심은 한편 피곤한 감정이다. 우리를 어디론가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든 질문하게 하고 이미 알려진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니까. 그쵸. 저는 여행 자체가 진짜 사람을 젊게 만든다기보다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만 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 반복적인 일상마저도 또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미 예민해져 있는 나의 감각이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느끼면서 시간을 좀 더 천천히 만들고 아니면은 좀 더 어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소설도 많이 봤고 에세이도 많이 봤고 기행문도 많이 봤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인용됐던 말이 있어요. 제 그리스 수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스 수사학에는 그 좋은 연설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가? 아니면 감동을 주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정보라도 주었는가? 이거는 근데 이게 그리스 수사학이 아니더라도 항상 저도 유념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책밤을 여러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 어쨌든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신 순간에 조금이라도 재밌었을까? 아니면은 조금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었을까? 제가 만약 그 두 가지를 다 못 드렸다면 그러면 좀 새로운 정보라도 좀 드렸을까?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과 교감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더 많은 이제 소통이 생기면서 우리 상호 이제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같이 책밤을 길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같이 시칠리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칠리아에서 더 드시고 싶은 게 있다거나 보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꿈속에서 꼭 다 보시길 바라며 그러면 오늘은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